자, 이번에는 뿌셈에 있는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뿌셈 4권 302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조선 시기 때 과거는 문과, 무과, 작가, 그리고 문과의 예비시험인 생원과 진사시가 있었다. 게다가 이 문과, 무과, 생원, 진사시는 주로 양반이 보는 시험이었고요. 작가는 중인들이 보는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문과와 생원, 진사시는 예조에서, 무과는 경주에서 각각 주관했고, 작가 가운데 역가는 사유건, 일가는 전의감, 은양가는 감상관, 율가는 형제 고율사에서 해당 관점에 각각 주관했다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 황간펜 쓴 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지선다한 기출에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율가는 어디에서 오는가? 형조 고율사.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조선시대 때의 간첩, 그 작가가 주관한 간첩 이런 쓰시오.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문과 생활 진사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과는 이제 정규시, 신년시 외에 특별시 각종 별시가 이제 구분되는데, 신년시는 문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 시험의 공통적인 정규 시험이에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년시는 초시, 복시, 전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했는데, 3년마다 시행된 정기 시험인 문과 초시는 그 당시 이제 향시, 향성시, 간시가 있어요. 이때 문과라는 것은 대가를 의미해요. 대가의 그 이칭이 문과거든요. 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제 보죠. 항시는 이제 뭐냐면 있고, 한성시, 그다음 간시는 이제 성균관에서 따로 해서 했는데, 각도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모두 240인을 선발했다. 자, 2차 시험 복시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 순으로 33인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3차 시험 전시에는 각과, 을과, 경과 이렇게 있는데, 각각 3인 가운데 1등을 장원이 하겠다. 자, 이들 33인은 등급에 따라서 종 6품 실직에서 정 부품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현직 관리들은 1품에서 4품계 이제 을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1품에서 4품계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뭐냐면 1품에서 4품계라는 건 뭐냐면 가자를 의미해요. 가자. 어, 자기 현직 관리에서 기준해 가지고 가자에서 이렇게 이제 1등에서 4품까지 이제 가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합격했다 해서 현직 관리에서 뭐 그 당상관을 이렇게 등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1품에서 4품 정도 가자를 냈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과급제자와 함께 붉은 종이를 쓴 합격증서 홍패를 받았다. 그다음 문과 별시에는 이 별시라는 것은 이제 이 별시도 있지만 여기는 큰 의미의 별시고 그 안에 증강시, 작은 별시, 별시, 알성시, 정시 등이 있었다. 자, 이들 별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문무관, 성균관 유생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리그가 많아요. 앞에서 했지만 그 당시 그 대가 출시에도 간시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보고 또 이런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균관들이 보는 시험이거든요. 얘네들 이제 이런 시험 충당 대시 같은 것들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선발하는 사람 또 간직이 들어가고 그래서 성균관에서 시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성균관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시들이 상당히 나중에 늘어나요. 그래갖고 저 앞에 신령시보다 훨씬 더 이제 인원도 많이 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거의 어떤 체제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과 다음에 이제 여기 문과는 대과죠. 대과 다음에 이제 연강선 것은 3년마다 각각 100명씩 선발 생활 진사시였다. 그래서 생활 진사시를 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일단은 대과나 성균관을 보기 위한 용도로서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자기 지역사회 양반으로서 자유 유지하려기 하기 위한 건데, 조선후기 때 보통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이제, 많이 보죠. 자, 생원 진사시인데, 이들 속가 또는 사마시라 한다. 생원 진사시는 초시와 복시로 구분되는데, 문과와 달리 국왕이 친히 참석하는 3차인 전시가 없었다.
자, 생원 진사시 초시에는 한성시와 향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보는데 상대적으로 한성시가 더 한성시 산성 유리하게 돼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한성시는 200인, 향시는 500인 이렇게 이제 700명을 선발했고요. 예조에서 본 복시에는 여기에서 이제 좀 빠진 내용이 뭐냐면 이때 향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뭐냐면 받은 사람은 향신을 면제받고 예조에서 신 복시는 이제 곡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자 하여튼 생원 진사시 등 각각 100명을 선발했다. 자 생원은 경학 능력, 진사는 문학 능력을 이제 받고 자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게는 신종에 쓴 합격 증서 100회가 주어졌다. 자, 문무과 합격자는 급제 출신인데 비해서 생원 진사 시간 입격이라 했다. 자, 생원 진사 시는 문무관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신년시와 그날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진강시가 있었다. 자, 생활 진사시 합격자에게는 성균관 상지에서 지었구나 문과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곧바로 응직에 들어가서 학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데, 요거는 조선 중후기 때 넘어가서 한 거고, 실제 원칙적으로는 성균관 상지에서 들어가서 300점 받아서 문과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원칙들이 나중에 무너지면서 그냥 속가 보고 문과에 응시한 사람이 있고, 조선 후기 들어가면 아예 그냥 속가도 안 보고 그냥 대가로 그냥 진입한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요 제도와 관련된 것이 조선시대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가지의 모습만 갖춰진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대표적인 모습들만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생원진사는, 뭐냐면, 지방사회 지배에서 확실히 양반 자격증이 이용되는 등 양반의 이해가 직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들어가면 속가 안 보고 국가 대가를 보는 사람도 많이 나지만, 왜 굳이 생원진사를 보는 이유가 이걸 얻어야지 지방사에서 양반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가를 볼게요. 물가. 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양한 3년부터 실시했다가 왕조의 멸망을 실시되지 못했다가 태종 2년 때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태조 때는 실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태조 때 태종 2년에 다시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물가도 비슷하게 이제 그 3년마다 보는 신년시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기신 별시가 있고요. 그냥 신년 물가의 경우에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가 있고 문과의 생활 진사시 같은 별도의 시험이 없었다. 자, 문과 출시는 훌륭원에서 실시된 원시와 각 도별로 실시한 향시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할당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복시 같은 경우에 능력별로 보죠. 그래서 28명을 이제 선발하고 28명 전시해서 각과, 을과, 병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본다. 자, 신년 문과에는 28명의 전원이 대체를 지켜줬고 별시 국가의 경우에는 항상 신년시 국가보다 선발인을 많이 뽑았다. 그래서 이제 뭐 재정적이든 군사적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여기 많이 뽑았는데 특히 이제 신년시 외에 별시 국가를 이제 많이 했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 재정적 이유도 또 많이 문과 출신자를 양성했죠. 예, 그래서 문과를 만과로 했는데 조선후기 때 문과 별시에는 수백 수천 명의 국제자를 배출했으며 신년 문과에는 28명이 넘고 특히 숙종 때 수백 명을 선발했다. 그래서 신령 문과에조차도 수백 명을 선발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시나 신령시에 많은 그 문과를 뽑다 보니까 문과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그렇지만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학생민들의 이제 신분 상승 돕는 계기를 작용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실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 국가 재정. 그래서 양난 이후에 국가 재정이 상당히 피폐해졌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뭘 했냐면 아까 전 납속책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벗을 주는 그 납속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냥 주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벌가, 무가를 열어가지고 그 간단한 시험을 줬대요. 그거 형식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벗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가를 보겠습니다. 작가는 역가, 을가, 은양가, 율가 네 종류가 있었고요.
3년마다 여가 19명, 뭐 의과 9명, 응양가 9명, 율가. 그래서 요것도 3년, 10년씩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중에 한어, 몽어, 몽고어죠. 여진어, 외어, 사과가 있었고, 대명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한어가 가장 중요시했다. 그래서 여가를 담당하는 관청은 사요건이 했고, 의학구역과 의과 시치에 담당하는 것은 전이관이 했다. 그래서 이 시치가 뭐냐면, 그 조선시대는 그 정식 과거 외에도 치제라는 게 있었어요. 치제. 예. 그래서 이 치제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 좀 약간 이제 그 관리 선발 방식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 뭐 읽기는 좀 그렇고 이 치제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별 채용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주가 모자르거나 나이가 많아 이제 각오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 응시를 했는데 주로 이제 합격자들은 하급 전문가 하급 전문가인 설이나 그다음 도승, 훈도, 교관 오늘날만 교사 정도 되는 곳에 임명했다. 그래서 이게 취재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취재도 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가에서 보는 취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과 시치야. 이렇게. 그래서 의과에서 보는 정식 그 뭐냐 작가 외에도 취재라는 이런 간편한 시험을 통해서 보는 그 시험 제도가 있었다. 의과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이감. 그다음 율과 교육과 율과 시치는 율과에서 보는 취재를 얘기해요. 이 간단한 시험. 취재는 여기 시체는 치제를 얘기 간단한 시험인 형주의 고율사.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음양가는 감상관의 주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가에는 전시가 없고 초시와 복시만 있고요. 초시와 복시는 모두 해당 간청에서 그 간청의 제조와 예조 당상이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가에 응시한 사람들은 대체로 기술관이나 잡학생도가 있고 일부 서울 계층도 있었다. 요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들은 이제 합격한 후에도 간직에 진출할 때 뭐가 이제 걸리냐면 한풍 서형이 걸려. 그래갖고 당상강은 올라가지 못하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최고 합격자는 해당 간청인 최고 3품까지인데 이 3품은 이제 3품 중에 정품, 하품 있는데 그 정삼품, 그 종삼품인데 이게 아마 종삼품까지 얘기할 거야. 종삼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다시 문과에 걸치면 정상품까지도 승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어요. 중인들이 이 문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시험 보면 이게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관례상 막아버리거든요. 학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수령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급 군관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자기 상관들한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일반 중인들이 양반을 보더라도 그 기술관들 양반 그 문과를 보더라도 여기 앞에 보단자의 자기 그 친척들이 이제 있잖아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있잖아. 다 중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떨거트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과를 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래도 다만 이제 조선 중기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 때 이는 뭐냐면 허준 같은 사람 있죠. 예. 동의보감을 쓰는 그 사람은 이제 예외적으로 당상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야. 아주 예외적인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의 특성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과와 세운 진사시행 양인 이상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죠. 반역죄인, 그 다음에 한강호의 아들, 재간 여자와 이제 아들과 손자, 서울 응시가 불가능했다. 어, 문과나 작가에도 이런 제한이 없었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서울금고법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서울의 그 자식들 외에도, 여기가 이 서울금고, 봐야겠네. 예, 이 서울응시, 그래서 이게 서울금고법이죠. 그래서 서울 갖고 서울의 응시인데 서울 출신에서 다 한 건 아니고 이게 한 손자까지는 이제 금지되는데 손자 이에 중손자로 넘어가면 풀려져요. 이제 일반 여기 있고 제가 아들 손자도 이제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그 제가금지법 있잖아 성종 때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요것도. 그래서 이제 요것도 손자까지고 증손자, 고손자는 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 아들과 손자 때까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종 때 이제 뭐 개가를 못하도록
했던 조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체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제가녀의 자손들을 그거는 간직치에 막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로 양반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무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가도 이제 응시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조선 전기 때도 응시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조선 전기는.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그다음 신분상 이제 천민 같은 거 아예 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후기 때는 좀 느슨해서 문과들이 보게 돼. 서울도. 예. 그래서 이제 전기와 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급제자 진출은 분간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제 분간은 그 과거 급제자를 분속시킨 제도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처음에 첫 발령지 어디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뭐 나갈 수 있는 그 지위가 달라지죠. 간직이.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건너뛸게요. 그래서 상원 진사시는 문과 출신의 각도의 전원을 할당했다. 1차 시험 같은 게 이제 하고 2차는 능력비를 붙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패, 과거제 운영의 여러 가지 폐해가 등장을 하죠. 그게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뭐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양인 상층이 신분 상승 욕구를 포섭하는 기능도 했다. 이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과는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못 보는 시험이 있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면 이제 서울도 문과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통 넘어갈게요. 한통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온 게 가전법이잖아요. 가전법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가정법 내용. 예.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발 토지 소유 보겠습니다. 양반이 지배층일 수 있는 조건은 그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데 있었다. 그래서 신분제 토대로 구축되어 있었던 조선시대 때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지배 신분에 대한 양반에 대한 토지 급여를 제도화하는 데서 시행되는데 이른바 가전법 체제가 그것이다. 자, 이 가전법 체제라는 걸 볼 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법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넓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가전법을 바탕으로 한 직전법. 직전법도 가전법 못해서 해서 이제 좀 수정한 게 직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간수간급제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전법뿐만 아니라 좀 직전법이나 간수간급제까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이제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자, 이 제도를 통해서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직접 관계하는 그 양반 및 여러 직역인들,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해서 경제적 보정을 해주고 대신에 그들로부터 직역을 봉급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전법 체제에 관련된 건데, 자, 가전법 체제, 여기에서 가전법 체제는 가전법, 초창기 때 이제 가전법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요. 요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예,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요 가전법을 왜 실시했냐? 그러니까 초창기 때 실시한 그 가전법 있죠? 일단은 그 목적은 뭐냐면 국가재정 확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신앙조에 새롭게 이제 이바지한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농민생활 안정이에요. 자, 그래서 가전법은 주 직역자나 이제 관리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에서 세율 같은 것도 조절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 생활의 안정을 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제 두세 번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농민 생활 안정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가정법 체제에서는 양반 관료들은 전인과 현인을 물려나고 막론하고 모두 18가로 나누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가전을 지급했다. 자, 가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관리로서 이제 뭐냐면 일을 했잖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가전이에요. 예. 이거는 고려시대 때도 전시관에 가전이라는 용어 있었잖아요. 그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도 이제 이 가전의 의미가 그 의미다. 다만 이제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전임, 현임이자. 내가 지금 일을 하고도 받지만, 전임을 받는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연금을 좀 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가전은 경기 지방에 한해서 분급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경기의 원칙이라고 하죠. 사전 경기. 요때 이 사전이라는 거는 수조권상 사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 소유권상은 민전에 의미하죠. 그래서 민전에 뭐냐면 개인의 어떤 수조권이 형성될 경우에 이거는 사전이라고 하는데, 자, 요 사전 경계 원칙이 있다. 근데 이거의 사전 경계 원칙이 이제 정해졌냐 하면 고려시대 때 폐해 때문에요. 고려시대 보면 이 당시 사전에 가산화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외방 사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가 이 통제를 잘 못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이제 사전에 가사를 통한 농장들이 학대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고 그걸 통해서 지방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전 경계 원칙이 정해졌고요.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게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이 명종 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가전 체제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뭐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원칙이 있었다. 사전은 주로 이제 경기 하나에 지어서 이제 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 원래 있고 사전에 여기 설정된 게 아니라 사전이 설정된 토지가 이제 경기도가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만 예외적인 게 있어. 군전은 제외죠. 군전. 군전은 지방 한량간들에게만 줬던 토지거든요. 그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 지방 한량간들에게 줬던 토지였던 군전은 사전 경기의 원칙의 예외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 이 군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 고려 후기 때 이제 생긴 토지인데, 주로 이제 홍건적이라든지 왜구라든지 이런 걸 물리치는 가운데 큰 공원을 세웠던 그 당시 지방의 유황 풍간들 있죠. 유황 풍간들에게 줬던 그 토지예요. 이 군전이. 예. 그래서 이제 군인전하고 별개인 거야. 그 군전하고 군인전이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은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군전하고 군인전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 지급 대상도 다르고 주는 이유도 달라. 그 유한풍단들이 군전을 받았는데, 이때 고려기 때 받은 그 군전은 뭐랄까요? 그 당시 어떤 것들이냐면 자기 토지의 면세권도 없고요. 면세권을 100% 받았어. 네. 그래서 자기 토지의 면세권을 100% 받는 것이 뭐냐, 군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기 토지라는 개념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 외에도 사전에 가산화된 토지, 그리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토지 이렇게 한 토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막대하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군전을 받았는데, 근데 가전법원에서 군전은 그 범위가 축소됐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전 경계 원칙을 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모든 양반이 원칙상 그 당시 왕경주의의 경계에 거주하면서 왕실 수기한다는 정치적 원리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려 말기 때 그 폐해가 있었잖아요. 농장학대 폐해. 이건 막기 위한 거야. 그 경기 이외의 지방에 사전이 성장한 걸 방지함으로써 고려 말에 이제 사전의 폐해를, 이때 사전이라는 것은 그런 가산화된 사전 있죠. 예, 수조권이 가산화돼 갖고 만든 그 농장이 폐해 있죠. 그걸 수습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가전은 한대 한에서만 한 대 하나 모서 세습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급했죠. 죽을 경우에 그 처가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다음 명목으로, 더 어린 자녀가 남아있을 경우 후량전이라는 명목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다. 항상 우리나라 보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시간이 지나면 원칙이 돼버리죠. 이게 일종의 국룰인 것 같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것 같아. 항상 원칙이 있으면 국민이 그 예가 있고, 얘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원칙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현실성이 안 맞거든. 원칙이.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현실성이 안 맞는 원칙들이 계속 생기면 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가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원칙이 돼버린 거야.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수신전과 후양전이 너무 막 방대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급할 토지가 없어요. 경기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경기도 외에
외방사전도 지급을 하려는 외방 지역까지 지급하는 편법도 썼긴 했지만 잠시 그렇지만 곧바로 없어지고 그 세조가 집권하자마자 이제는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직전법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수신조 훈령조는 이거는 다 누구한테 준 거야? 그 현직 관료가 아니라 퇴직 관료 주는 거잖아요. 퇴직 관료 죽은 후에도 주고 퇴직 관료가 이제 죽은 후에 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 준다 보니까 이런 걸 줄 필요 없죠. 그러면서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은 관료로서 가전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공신전도 받았고, 특히 이제 국초에는 개국 공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정변이 있을 때마다 공신 책봉이 있었으므로 공신전을 증가했다. 그래서 공신으로 책봉받으면 여러 가지 노비라든지 그 토지 같은 것들을 받아요. 그래서 건국 초기야 이제 혼란기니까 자연스럽게 공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후기에 이제 뭐냐 정변이 일어나죠. 정변. 세조 때 특히. 계율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세조가 단종을 못해서 이제 즉위를 하고 사육신도 이제 쳐내고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 공신들이 많이 나 이런 공신 책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공신자율이 증가했고요. 이거는 세습이 허용한 토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홍고파들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건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비관료 양반들에게도 급전이 치해져 지방에 거주한 한란간도 1년 동안 일정 기간 부경시 그러니까 군역을 하는 조건 군전을 지급받았다. 자, 요거 군전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자, 한란간하는 건 어떤 거냐? 아까쯤에 유한풍간을 얘기해. 유한풍간. 그 유한풍간의 일부는 뭐냐면 과거에 올라가서 이제 과거 등을 통해서 이제 신진사도가 되고 중하층들은 계속 이제 한란간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부경시주 군전 지급했는데 군전은 가전법에서 처음 주어진 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있었던 그 토지거든요. 근데 그 범위가 축소가 돼. 축소가. 왜 축소가 되는 걸 이제 보면 예전에는 얘들에게는 자기 토지 100%를 주어졌어. 이때 자기 토지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전의 사전의 가사나 된 농장과 남한테 또 뺏은 토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군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소유권만 대상으로 소유권. 이걸 본전이라고 해. 본전. 어, 본전인데 이것도 다 준 건 아니고 5개월에서 10개월 안으로 한도 내에서만 주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는 자기 토지 소유지 사전에 가산화된 그 지역 있죠. 여기 있고 남한테 수탈한 토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주죠. 안 주고 소유권만 인정해. 이걸 본존이라고 해. 그러니까 본존에서 이제 줄 때 자기의 토지의 본존의 기준에 따라서 본존이 좀 많은 애들은 10개월 정도 면제받고 여기에서 5개월 정도에 이제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토지 안에서 여기에 수조권을 주는 거야. 좀 작은 애는 5개월 정도 주고 큰 토지는 한 10개월 정도 주는 거야. 이렇게 10개월에서 5개월 정도,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뭘 주냐면 수조권을 주는 거야. 자기 토지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자기 토지에 수조권을 준다는 건 면세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야, 면세권.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모든 토지에 뭐냐 100% 면세권 설정됐는데 수주지 설정해서 여기는 5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본전 안에 기준으로 본전의 다소에 따라서 5개월, 10개월 정도만 일부만 뭐냐면 면세권을 설정해 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량간이 큰 타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뭐냐면 가전법 개혁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계층이 지방 한량간들이야. 유황풍간 계층들이죠. 자, 이들은 왜 타격받느냐?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전에 가산화된 그 토지들은 그 자기가 현직이 아닌 이상 토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강제로 뺏은 토지도 다시 토해냈어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지 안에서만 면세권을 받았는데 그것도 100% 받지 않고 자기의 소유지 그 본전에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했다. 그래서 일부 토지만 면세전을 받았다. 그 수주지 받으면서 면세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란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성계한테 막 상소도 올리고 좀 징징대고 했지만 이성계가 얘기 안 들어줬죠. 그래서 요 정도만 받은 것도 좋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 한란관들이 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적게 줬냐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 한란관들에게 많은 이제 가세 혜택을 줄 경우에는 뭐야 면세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지방 한량간이 지방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게 이제 뭐냐면 군역 통합만 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하지 않을 정도만 뭐냐면 세제 혜택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의 경제적 성장을 막고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군역의 의무만 좀 수행할 정도만 이렇게 해서 군전을 지급해서 축소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군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선 태조 때만 주어지고 태종 때부터 흔히 뭐냐면 없어지게 돼요. 군전이라는 게. 왜냐면 군역이 이제 모두 양인 개병제야 원칙상 양인 개병에서 군대 가는 거는 당연한 의무인데 왜 대가를 그들에게만 특별히 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해서 이 군전이 없어지게 돼. 사문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이성계 때 딱 그 한 대 그쳐갖고 그냥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도 나중에 태종 이후부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군전은 뭐가 제외된다 했죠? 사전 경기 원칙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 군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가전법 체제는 왕공수역의 내수상전, 그 중앙과 지방간청의 안옥전, 그다음에 공회전, 각급 학교의 지금 학전, 사찰 사원전, 사사전이죠. 예, 그렇게 주어졌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인이 걷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냐면 간청에서 걷는 거예요. 국가에서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전에 해당하죠. 사전이 아니라. 그리고 참고로 사차에 지급된 이 사사전 같은 사원전 같은 거는 조선 전기도 있었어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반은 가전의 경작자로부터 10분의 1의 세율의 전주를 징수했는데, 자, 이 밖에도 이제 뭐 곡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윤낙갑.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운반비 같은 거 있죠. 운반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기타 작물은 이제 무상으로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그 수익도 많았다. 그래서 사전주는 경작자로부터 생산량 10분의 1을 전조를 받아서 그 가운데 15분의 1을 지세를, 지금 우리가 월급 받으면 세금 떼잖아요. 똑같은 것을. 요걸 조라고 하고요. 요걸 세라고 해. 그래서 납부에 됐으니 양반에 의한 농민집행 이단 제도에 의해서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요 사전은 양반이 직접 징수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많으니까 간수간급제나 이런 것들 이제 바뀌게 되죠. 요건 좀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좀 약간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조는 경작자나 국가나 수조자인 관리에게 납부하는 걸 말고 관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 수조권자인 관리가 받는 것을 세다고 하는데 10분의 1을 이제 국가에서 내는 것을 서 차이가 있으나 가전법 붕괴되고 조세제 흐르면서 조선중개가 이 양자가 혼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세다고 해서 같이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조는 이제 경작자가 관리나 수조권자에게 납부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는 거는 그 뭐냐 이걸 떼가지고 조에서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15분의 1이죠. 이게 여기가 15분의 1이잖아요. 제가 이 팩트 체크만에 올렸는데 잘못 읽었네 저도. 예. 15분의 1을 국가에 내는 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그냥 조세, 세금이라는 의미로 이제 굳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전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있고 그 밑에도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양반은 경제적 기반은 국가로부터 지급된 가전 등의 토지에 그친 게 아니라 가전 등 국가에서 지급된 토지는 그 간직 및 직역에 결부시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지만 양반들은 이 밖에도 사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주 정객제하에서 전주로서의 어떤 수익 외에도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외에도 자기가 지주 존호제에서 지주로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뭐냐면 그 얻는 지대 수익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사유지. 여기 사유지라는 건 예전에 별명한 작계지야, 작계제. 이 작계제는 주로 외고노비를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 경작하거나 또한 빈농이나 무전농민에 대해서 대화하고 경작해 하고 수확을 반복하는 변작반수제. 자, 변작반수제라는 것은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등장한 거야. 이 고려 후기 때.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계지에서 있는 주로 작계지고 남는 토지도 있죠. 남는 토지들. 요 변두리 땅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빈농, 무전농민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유교에서는 이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가 고독이라고 하죠. 한가 고독. 음. 사회적 약자를 표현할 때 한가 고독이라는데 호랍이 가부 뭐 이렇게 고아 이런 애들한테 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 근데 이 토지가 주가 아니라 여기는 16세기 중반까지 작게제가 주고 변작반수제는 변두리 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을 했는데 이 변작반수제가 조선전기 고려 후기에서 조선전기 때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변작반수제 유지하려면 농우도 있어야 되고 씨앗도 있어야 되잖아 종자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별로 없었어 그 당시 농민들에게. 어 그래서 농우나 씨앗을 주인한테 꺼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다니까 생산력이 좀 약간 도구가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농사졌다가 요 자기 토지를 우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뭐냐면 이게 일반화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16세기 중반 이후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요게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생산력이 회복돼서 그 향상돼서 농어와 씨앗을 자기가 이제 개별 농가가 이제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소유권도 정리해서 이제 소유권 제도가 확립됐고 토지 소유권 제도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작게 제한했었던 외고놈이나 예속놈들이 이제 점점 반항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 입장일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이제 하는 직영지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땅을 분배해 갖고 너희들 알아서 이제 해라. 라는 변작 반수제 형태로 바뀌게 돼요. 예. 그 과정에서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외고 노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소작이나 돼버리고 평리나 돼버리면서 이제 인구 비율에서 예전까지 거의 4, 50% 차지한 노비 비율이 16세기 후반에 꺾이게 돼요. 예,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자세한 내용은 시민한국사에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거기에 이제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양반이 신분적으로 농민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도 마련되어 있었다. 자, 이와 같이 조선 전기 양반들은 가전의 전주로서 또는 사전의 지주, 요거는 이제 어, 전주 정객제 하에서 전주로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의 지주는 지주 전호제로서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지주. 얘네들은 조세를 받은 거고, 지세를 받은 거고, 얘는 지대를 받는데, 자, 그래서 이런 체제가 이제 뭐냐면, 조선 전기 때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전주 전기제가. 집정법 때 좀 무너지고, 간수가격제 한번 더 무너진 다음에, 명종 때 들어가서는 완전히 가전법 체제, 그러니까 전주 전기제를 바탕으로 한 가전법 체제, 넓은 의미의 가전법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전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봤고요. 좀 자세히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별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갖고 어 176페이지 표 보세요. 예, 176페이지. 후생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에 보면 가전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가전. 예.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여기부터 볼게요. 예. 두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자, 가전의 수준자는 모두 사대부였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왕과 국가가 가전을 분고를 통해 사대부 양관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을 다하는 신료서 직역 봉공이다. 내가 이들날 만큼 그 뭐 토지의 수조권을 주겠다는 거야. 네, 직역에 대한 이 직역은 아까 치면 이제 관리로서 이제 직역이죠. 봉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가전법에 이제 그 뭐냐 수조자라고 하지만 가전법에서 수조자는 모두 사대부라는 건 좀 약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뭐 사대부의 개념이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직역의 모든 종사는 양이나 천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직역이라는 게 꼭 관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공수꾼도 있고 그다음에 저 나루토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직역 사대부가 주긴 하지만 직역에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 다 포함된다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국가에서 어떤 역을 맡아갖고 하면 그 역에 대한 반대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통일 권력의 실현체는 사방의 근본인 왕실 꼭 경험을 보자는 기정각 경기 지역이죠. 왕실 벽보로 주군의 평생을 구현되어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가전은 이에 일치시킨 지급했다. 경계의 가전을 정급하고 그다음 사대부를 경영하면서 이걸 이제 사전이라고 하죠. 사전 경계 원칙이죠. 외방 조군 경기 외에 이제 그 지금 군전을 설치해서 한량간의 왕실의 변화를 삼았다. 아까 얘기했지만 군전 같은 경우는 사전 경계 원칙의 예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군전과 그 공전을 설치했다. 가나 간첩 이런 데에서 이제 받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향리, 영리, 군장, 잡세금, 왕실과 일반 행정에 필요한 그런데 여기도 이제 뭐냐 아까쯤 말했지만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가전의 수종자가 이제 모두 사대부가 아니라 이 사람도 다 포함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좀 잘못된 그 서술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은 현임과 퇴임에 막론하고 이제 가전은 이제 10개월에서 150개월까지 지급하고 경기 지역까지 국한되어 보급되었다. 이들 사전 경계 원칙인데 다만 이제 뭐냐면 군전은 제외시켰죠. 자, 그다음에 군전은 무직사, 그다음 무직역 한량간을 대상으로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지급했는데 이걸 외방에 설정했다. 그래서 있는데 이 외방에 설정됐다는 것보다는 경기 지역에도 있어요. 경기 지역에도 지방 한량간도 있어요. 경기도도 딱 넓잖아.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외방사전도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는. 예. 자, 이러한 토지 점유자든 소유 경작자, 즉 정객에서 전주로 수확한 10분의 1, 즉 1개월당 30두씩 징수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법 때는 20두로 이제 떨어지죠. 자, 이 가운데 2두씩 세를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자, 이는 지배 실물층인 수조권자로서 전주가 피지배 실물층 소유 경작자의 정객이든 수상의 공중률을 설정한 거다.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 10분의 1을 만약에 이제 거두면 그 중에 이제 이두시대 갖고 세를 납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양반 관료로서 수조권자이지만 전주죠. 또 피지배층인 어떤 관계도 있잖아요. 국가에 이제 종속돼 있는 그걸 뭐 확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어렵게 설명돼 있어. 그래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경기 사전의 원칙에 따라서 했지만 수신전 후양전 원고 계속 이제 뭐냐면 이게 세습이 됐죠. 원래 세습 안 되는 토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전주 사이도 이제 뭐냐면 갈등이 나고 왜냐 한정된 토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습된 토지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또 정계과 전제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주가 이유 없이 정계의 소경전을 탈취하는 그러니까 수요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탈취하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조에서 있었던 문제가 조선에도 뭐냐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동시에 견장농민은, 나 납조농민은 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 정객이 마음대로 소유주 처분하지 못해요. 어,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 사전 같은 경우에 그러는데, 이 경기도 사전에는 개인이 소유 매매나 이런 것들, 소유권 있으면 매매 양도를, 매매할 수 있잖아요. 매매를 금지시켜. 경작권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의 일부인 매매권을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자, 물론 이게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너네들 토지는 이제 사전 경기에 있는 사전 토지는 매매하지 말라고 이제 했지만, 실제 이거는 그 국가의 명령일 뿐이고, 실제 매매가 됐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해서 매매를 못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왕토 사상이야. 너희들 국가는 모든 땅을 이제 우리 국가의 땅이고 너희들 그 민전은 우리가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민전의 어떤 소유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소유권을 매매를 금지시키면서 그 당시 안정적인 이제 전주가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거다. 소유권이 매매가 해갖고 막 뭐냐면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세금 걷기가 좀 어렵거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집정권의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전주와 정객 간의 갈등 등등해서 했던 것이 집정권의 어떤 이유가 됐다. 요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전은 공신절 제하고는 세전될 수 없으나 실전 세전됐죠. 세습됐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신전과 후양전의 목록으로 사실 그것이었고 이는 결국 세전 과정의 법제적 단계를 거쳐 공인한 처사였다. 자, 그래서 사실상 분급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완하는 법으로 신고 채수법이다 해서 타인 신고한 그에게 분급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신전, 후량전을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이렇게 세습을 할 경우에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수신전하고 후량전한 거는 그 제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주는 거고, 후량전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원칙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가를 해도 재가를 하는 사람도 수신료 받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자녀 성년인 자녀가 있는데도 후량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신고하는 그 징고 채수법 같은 거 해서 타인이 신고하면 그것을 그에게 분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실제 이렇게 편법적으로 수신과 후량적 목록으로 계속 세습했기 때문에 경기 지역의 가전이 모자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직전적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통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전법, 즉 수정권에 의한 토지 농민 지배는 15세기 말에 이르면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양반층 내부에서 가전을 둘러싼 갈등이 팽배하고 왜냐하면 가전이 경기 지역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이죠. 이 사전 징수가 그래서 전후와 정객 사이의 대립 이게 전주와 전후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정객 사이의 대립이에요. 수도권 갈등이니까 이거 용어가 잘못된 거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대립이 격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주가 이제 뭐냐면 소유권까지 침탈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자, 국가는 이 사회의 집권화를 더욱 추진하여 1466년 집정법, 세종 때 이제 집정을 실시하면서 토지의 이제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에게 한정을 시켰죠. 선종 때는 간수간급제를 실시해서 전주가 직접 수주를 지향했다. 자,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명종 때 가면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임진왜란 계기로 아예 소멸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주정객제는 없어졌고 일부 제하고는 토지 외에는 전주정객제가 없어졌어요. 군방전인가 그것만 좀 제하고는 다 이제 뭐냐면 지주전으로 좀 바뀌고 이제 관리는 전주정객, 전주로서 이제 수조권을 이제 뭐냐 행사하는 건 못하게 되고 관리의 이제 봉급은 이제 녹봉밖에 없게 되죠. 녹봉. 예전에는 녹봉도 있었고 전주로서 이제 수조권도 행사해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녹봉밖에 못 받게 돼. 이게 명종 때 이후부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양반 관료는 녹봉만 받게 되었고 한편 이에 대신에 사적 소유지의 집중을 도모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간수간급제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법 폐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현직 외에는 퇴직 관료 때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농장을 확대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주로서 이제 뭐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주로서 올인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농장을 확대하게 되고 그래서 16세기 들어가면 그다음 홍보파 중심으로 농장 확대 배경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런 그 직전법 실시와 직전법 폐지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직전법 실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 퇴직관리에게도 받지 못하게 되고 월급이 없죠. 그리고 직전법 폐지에 대해서 아예 이제 뭐냐면 녹봉 외에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장원제가 확대되는 어떤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설명을 이제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뭘 보냐면 여기 푸셈을 볼게요. 푸셈을. 자, 푸셈 몇 페이지 펴시냐면 179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가전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조지의 이제 소지의 불균등을 내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층 내부에서도 대립과 방목이 증대될 심화가 있다.
그해 세조 12년에 가전의 세전성, 아까 이제 수신전이나 포양전이나 걸 통원해서 편법으로 이제 세습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수신전과 후양전을 몰수해 현직자에게 재분배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직전이다 했다. 그래서 가전법 안에서 가전법 안에서 가전법은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현직이나 퇴직 관료들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현직 관료만 주는 직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전제인데 자, 직전제는 현직과 정직 관료를 막론하고 어, 지급했던 사조를 일단 폐지하고요. 현직 관료에게만 직전이라는 명목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조를 다 폐지하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직전이라는 명목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줬다. 오직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실시됐냐? 이 배경을 보면 앞에서 관리의 수가 증가되고 가전이 세습화되고 토지가 한정되고 해서 양반 관료층의 어떤 내부 갈등이 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말한 전주 정객제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했고 그다음 또 정치적 배경도 있어요. 정치적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그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때려치고 내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직 관리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한 사람들만 주겠다 해갖고 실시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목적이 간에 세조가 실시한 직전법은 관리대 경제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이바지였죠. 관리들이 영대 점유 체계였죠. 수신전, 후양전 문명, 영대 그 점유 체계 같은 이런 조업전화된 이 가정이 점점 이제 폐지되고 뭐냐면 직접 이제 형제들만 주게 되면서 이 관리대 경제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도를 가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아까 지금 이제 그들과의 이제 그들 안에 저 갈등도 있었지만 앞에서 이제 수조권자의 어떤 자의적인 전조 수치화. 원래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더 이상 걷구나. 그러니까 이걸 배배로 경제 외적인 노동도 있어요. 그 각종 형태의 강압. 그 다음에 이에 저하는 납조자 정객의 여러 가지 방식들 저항이 갈수록 증가되었다. 자, 그래서 이 직접법 문제 때 이제 이걸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간수 강급제를 실시한 거야. 간수 강급제는 왜 이제 있냐면 요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는 이제 앞에 그, 어, 크게 이제 수조권에 따라서 뭐가 뭘로 나왔죠? 사정과 공조로 나왔죠. 수조권 누가 갖고 있냐?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간청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경기 지역에 한정돼 있고, 여기는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외 지역에 이제 주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요게 징수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먼저 할 때 답헌을 해요. 답헌. 그 다음에 다폰을 해서 한 해 농산물 쭉 본 다음에 원래는 10분의 1이지만 고기를 깎아주고 하거든요. 다폰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깎아주는 거야. 원칙들은 10분의 1이지만 여기에서 더 깎아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폰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를 내요. 이걸 기반으로. 예. 자, 근데 다편의 주체, 징수의 주체가 이제 좀 변화가 있나요? 사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게 사다편이라고 해서 그 전주가 있어. 전주다편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전주가 한번 가서 쭉 돌아본 다음에 하는데 이게 이제 깎아줄 리가 없죠. 풍선이 들어도 안 깎아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뭐냐면 간다편으로 바꿔. 간이 이제 직접 해서 답변을 해요. 여기는 공전도 여기는 처음부터 간다편이고 물론 전주다편 간다편이 갑자기 이제 뭐 했다가 이렇게 간다편을 이렇게 고착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주다편이었다 또 간다편이었다 또 전주다편 부활되고 하다가 이게 세종 때인가? 그 세종 때 전주다편으로 이렇게 해서 간다편으로 딱 정착이 되거든요. 세종 때인가 태종 때인가 그게 하여튼 세종 때일 거다 아마. 그래서 이제 간다편으로 다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다편으로 이렇게 공존이나 사전이든 이게 통일이 되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 징수를 하는데 공조는 당연히 이제 징수는 누가 있어요? 간이 하겠죠. 예, 간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전이 오늘 사전은 일단 간다편이지만 요걸 바탕으로 해 징수를 하지만 이제 징수는 누가 하냐면 그 당시 관리가 가서 하는 거야 관리가 그러면 관리가 가서 징수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원래 이제 걷어야 할 세금이 이제 10분의 1이 나면 실제 알파를 더 거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징수하면 당연히 이제 관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덜, 이거 안 걷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요구하는 어떤
경제 외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죠. 뭐 뇌물 갖다 바친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민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정객을. 그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안 좋죠. 그리고 이런 불만도 많고 하니까 안 되겠다. 관리와 민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집정법 하에 실시된 것이 간수간급제야. 그래서 간수간급제 실시해서 관리간이 아니라 이제 누가 그 간에서 걷어서 그 간이죠. 간청 이제 간청에서 걷어서 누구한테 주는 여기 민한테 그 간에서 걷어서 그러니까 간에서 이제 민한테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관리에게 주는 간수간급제라죠. 간수간급이 있는 뜻이죠. 그 간에서 걷고 징수해 갖고 관리에게 주는 이런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관리하고 민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없는 거죠. 비대면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줬다고 해도 이제 수조권을 줬다고 해도 실제 녹봉화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직접 자기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걷어갖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녹봉하고 별 의미가 없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관리가 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수간급제는 집정법 하에서 이제 실시했는데 집정법은 토지제도고 간수간급제는 뭐냐면 징수제도예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실시된 것이 간수간급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간수간급제의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수족관자의 직접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쇄하고 납조자가 전조를 간에 납부하고 정부의 이득을 받아서 일견은 세에 해당한 이둘 이건 관리가 이제 그 뭐냐면 내는 세금이죠. 그걸 제한 나머지 액수를 주는 분급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제 납부하고 그중에 15분의 1 세 이득을 빼가지고 나머지를 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공무원들 월급 받을 때 월급이 있으면 거기에 세금 빼고 주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집정제 추저는 수조권자의 세전적 권능과 집조 수조의 권한을 말살시키고 이는 이제 납조자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한 동시에 중앙 집권 강화의 형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집전제 추전이라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 넓게 간수간급제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간급제 실시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집정법 체제 안에서 간소간급제인지 아니면 집정법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문맥이 안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요 문맥과 연결하려면 여기보다는 집정법 안에서 간소간급제 실시는 이런 게 훨씬 더 문맥으로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집정법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그 명종 11년대 들어와서는 이미 직전을 소지하는 관리에게 대해서 직전을 축단되었다. 이건 이제 직전법은 임진왜란 때 거치면서 완전히 폐기됐고, 이는 수조지의 이제 수조권과 수조의 전멸이고, 전주 전국제 이제 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명중 이후부터 직정제가 폐지되면서 지주 전원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양반 관리들이 자기가 전주로서 뭐예요? 예, 뭐냐면 행사에서 농민들에게 수치를 해갖고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법 체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제 관리들이 녹봉 외에는 이제 월급이 없다 보니까 관리들이 자기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농장을 확대해서 이제 자기가 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주의 수학년 지대도 파먹은 받아가면서 이제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직접법이 실시하고 직접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이제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동작을 확대시켜놨죠. 그리고 직접 폐지되니까 이제 아예 받을 수 없죠. 녹봉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익 확보해서 농장을 또 확대시켜 나갔다. 그때 이제 관리들 어떤 관리냐 홍보파 관리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접 폐지의 의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전체적으로 전주 전객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주전호제가 이제, 유일한 경영 형태가 되었다. 이 내용이 있는데, 내용 볼게요. 자, 진처법 집정의 폐지는 가점제도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 장관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토지 분급제, 그러니까 수조권을 바탕한 토지 분급제의 사실상 소멸이었다. 자, 이로써 이제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점유 및, 그다음 이 토지 점유라는 말은 뭐냐면
뭐야 이거는 소유권을 말하는 게 경영권을 얘기해 경제권을. 예. 그래서 수요권을 바탕으로 토지 경작권을 이제 경영권을 이제 장악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한다. 그 점유민 전주 정개에 위한 소유권상의 전주가 전후부터 정개업하겠던 정근대 우리나라 신분 계급 사이의 정형적인 토지 소유 관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게 쭉 해서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또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통론을 볼게요. 자, 이들 양반 토지 소유에 대하여 토지에서 나오는 국가의 수익은 공존에 직접 농묘받는 생산의 10분의 1과 수조권자 전주로 받던 15분의 1 세였다. 그래서 이거 국가의 이제 뭐냐면 수익 관련됐네요. 자, 이들 조세는 지방에 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거둬서 조원에 의해서 서울의 경창 운송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경창 외에도 9개 조창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고려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 이제 이렇게 그 쌀을 걷어가지고 어디도 운반했어요. 고려 개경에는 경청 운반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런 운영 시스템을 옮겼는데 근데 조선 후기 때 가면 조은선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은선을 누가 이제 했냐면 그 당시 경강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하게 된 거죠. 오늘날은 민자라고 하시면 돼요. 민간 자본에 의해서 이제 운영됐고 아웃소싱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상당히 세력이 커진 것도 좋은 선, 국가 해야 할 역할을 자기가 함으로써 세력을 이제 그걸 통해 많은 이득을 챙겼기 때문인데 조선 후기 때 관련돼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 이 조언에도 보는 것 같이 조선시대 고통은 수은이 주였다. 이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다 마찬가지야. 정근대 시대는 도로가 이제 뭐냐면 잘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운송수단도 없었잖아요. 잘해봤자 뭐 마차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기차라든지 트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규모 물자를 뭐냐면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이제 운송수단이 수원밖에 없었어. 예. 조선도 마찬가지죠. 수은이 주가 되고 육군은 육상교통을 발달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상교통을 또 발달하지 못한 거는 뭐냐면 또 이거 앞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디폴트 값도 있지만 또 말 같은 것들 사용하지 않았어. 말과 손을. 손은 이제 어차피 이제 농사 짓는 데인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선 초기 때 말 사용을 금지시켜 놨거든요. 예. 왜 금지시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가 말을 많이 요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진짜 전투용 말 외에는 다 금지시켰어. 왜냐하면 아예 우리는 말을 안 키운다 해가지고 그 명나라의 어떤 공나물 욕을 이제 뭐냐면 안 하려고 이제 그 말 사용을 금지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용 제한 말을.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게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용해서 육상 그 보통을 할 수 없거든요. 이 수송수단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 대신에 이제 어떤 수원을 이용했고 그 먼 지역을 수원했고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주로 지게 있죠. 지게나 아니 가마 같은 것들 이용했어. 그래서 지게에서 물건 싣거나 가마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상교통로에서 약간 이제 지게나 가마로 나갈 수 있는 그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 내륙까지는 들어갈 수 없죠. 내륙까지는 말이 필요한데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마차도 사용하지 않고 수레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물류가 잘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륙에선 자기가 먹었던 것만 먹고, 그 이제 형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선후기 때 시작자들이 되게 비판을 해. 우리가 말이나 마차를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말이나 수레를 사용해야지, 내륙 깊숙이 뭐냐면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물류를 내륙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그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건 한번 그때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참대도가 있어서 국가의 이제 공문서나 전달이나 사신, 관리의 왕래에 이용됐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 역천지의 쇠퇴와 군사통신수단이던 봉수의 문란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역참에서 일하는 사람들 군사통신 봉수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당시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장 역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군이라든지 봉수군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명나라 제도를 이제 본따 경방문사 전단 파발을 이제 이용했죠. 그래서 역창과 파발을 했다. 파발은 역창은 이제 말을 이제 갈아타는 거고 파발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군사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조은과 역창 관련된 내용이 그 심포지엄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시험문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요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시민왕국사. 자, 시민왕국사 379페이지 펴보세요. 379페이지. 379페이지. 여기 앞에 이제 교육제도가 있는데 제가 필요 없어. 그럼 넘어갈게요. 너무 설명이 단순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가전법, 그다음에 직전법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1388년 5월에 위화도 해군이 개경에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등은 토지제도 개혁을 박차게 가졌다. 당시 고려사회는 친원적 성향을 띠고 있던 검문세계와 이들의 후원을 받은 사차의 무단으로 토지를 경영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해지고 국가의 부세 수입도 크게 줄은 상태였다. 자, 위화도 해군이 조주는 사전을 개혁하는 최왕의 교지를 받들어 창왕 즉위년 1388년 7월에부터 이듬해 1489년 8월 그리고 12월에 세 차례 걸쳐 토지제도 개혁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 자, 이 사회정 개혁 과정에서 양전시 있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좀 겹치는데 양전시의 6도의 실제 경작할 수 있는 토지 개수를 62만 3,097개로 확보하고 이를 상중하로 나누고 수종과 타 지방 위관이라는 건 뭐냐면 한 왕의 명을 받은 특별 임무를 받은 사람을 말 왕의 명령을 받은 임시 관리를 얘기해요. 자, 위관이 매년 답법한 1결에 최대 30도를 거두는 방식으로 수치 제도를 이제 개선했다. 1결당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된 후, 1390년 9월이죠. 9월 무렵에 문제되는 그 토리대장을 수도 시간을 모아서 모두 불태웠다. 자, 그래서 1491년 5월에 반포한 가정법은 이단 고려말 사전개혁을 기반으로 성립된 토지제도를 할 수 있다. 자, 가전법은 왕실과 관료군을 18가로 나누어 경기 지역의 토지 한 해 150개, 15개 가전을 차등 지급하는 대신 그 외의 토지는 대부분 국가 수주지, 공존원이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만 사전을 두고 공존은 다 나머지는 공존을 이렇게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고려 말 사회 문제를 부각된 토지 경공 문제를 해소하고 왕실과 경의 간원들에게 토지를 차등 분개하는 개혁 정치는 세왕조 개정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왕조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고려 말의 여러 가지 사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토지를 나눠준다. 공정하게 나눠준다. 이런 걸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국 이후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가전을 지급하는 한편 수신전, 후량전 목록으로 가전의 세습을 용인해주죠. 그래서 지급할 가전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절대로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신전과 후량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신전은 가전을 공급하는 관료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이 수주한 경우 가전을 그대로 승계해 수주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이끄는 말이고 후량전은 부모가 죽고 어린 자손들만 남을 경우에는 이들을 이제 부양할 수 있도록 부친이 분급받던 가전을 승계해 수주할 수 있는 토지를 이끈다. 그래서 이 수신전과 후량전의 기원은 고려시대 때 구분전이 있어요. 구분전에서 내려왔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 운영에서 보면 부인이 수주하지 않고 제가할 경우가 많고 그 초기는 조선 초기는 그럴 경우에 주는 거는 있고 근데 성인 그 자손도 있는데 부모가 이제 뭐 죽어도 성인 자손도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어린 자손들이 커서 성인이 돼도 계속 후상적 몸으로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의 절대적인 줄어들죠. 그래서 세조 12년 현직 관료에게만 가전을 지급하고 요때 이제 동시에 수신과 후yan제 역시 폐지하는 집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전법 시행 이후에도 전주들이 수조제 답험해 수확보다 많은 양의 전주를 정계로 하여금 바치게 하는 문제가 지속되는데 요거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예. 요거는 답헌해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답헌하고 징수 과정이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헌은 제가 이제 공법할 때도 좀 얘기하는데 제가 기출문제도 분석을 해놨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간답헌, 전주답헌이 남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간답편, 전주답편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사전은 전주답편, 간답편은 초창기 때는 공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전주답편 문제가 되니까 이게 사전에도 여기 간답편을 이제 하게 돼요. 예. 얘네들도 간답편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태종인가 세종 때인가? 세종 때 거야. 태종 이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는 완전히 간답편으로 통일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이 뭐냐면 그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전주가 직접 나와서 자기가 답변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그냥 아마 요런 게 실질적인 그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좀 적어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원칙적으로는 틀리지만 굳이 이제 이게 이 말이 맞다고 하면 그 당시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전주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이걸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간답편이 보편화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안 맞아. 다만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나서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관리가 나가서 자기가 징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보다 더 많이 걷거나 그 다음에 이걸 명목은 이제 대면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뇌물도 받아먹고 그다음 노동력 착취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간수간급제가 실시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문장이 좀 굳이 뭐 이렇게 하면 폐지됐지만 관례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요거는 좀 약간 그래요. 답헌 과정하고 징수 과정을 좀 분리시켜서 봐야 돼. 예. 자, 그 하여튼 이에 이제 1470년에는 국가가 경작자에게 직전세를 거둬들여 해당 전주에 지급하는 간수간급제를 이제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의 부족 형상이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155년에 더 이상 집전을 분급되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전주 전객제가 이제 뭐냐면 폐지되고 관리되는 녹봉만 받게 되고 더 이상 녹봉 가지고 생활할 수 없잖아요. 부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갖고 농장을 확대시켰다. 특히 이제 훈구파 대신들이 그렇죠. 자기들 그 선조들 받던 공신전을 바탕으로 또 자기 힘을 이제 이용해 갖고 불법적으로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 여러 가지 부업자 그 부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부수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집정법 폐지 외에 이제 조선 왕조는 더 이상 토지제를 공포하지 않았다. 집정법 폐지는 고려 말에 확립된 가정법 체제의 전면 해체였다. 요때 가정법 체제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가정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정법도 있고, 그다음 집정법도 있고, 그다음에 간수 간급제도 있다고 있죠. 요건 토지제도고, 요거는 세금 징수제도죠. 자, 신분을 토지에 부합시켜 관리했던 중세적 토지 방식을 그만둔 거다. 그래서 집전법 페이지 어떤 역사적 의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집전법 제지 전면 해제, 두 번째는 신분을 토지에 결합시켜 관리했던 중세적 토지제도 방식 그만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후 조선의 왕조의 수조권 분급과 해소를 통해서 토지의 직접 방식을 벗어나 수치제 정비와 제도 개편을 통해 재편을 통해서 재정 확보하고 정책을 노선을 선회했다. 그래서 수요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정 문제를 이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가지고 하는 방향 정책을 수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이런 직접 그 넓게 보면 가전법 체제 있죠. 가전법 체제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의미라고 보시면 이 직전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정법 폐지와 넓게 보면 가전법 체제 폐지. 그러니까 가전법이라는 것은 직전법도 포함되어 있죠. 그때 이제 어떤 그 뭐냐면 그 결과를 낳게 됐나 결과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결과 이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기 의의가 있고 여기가 의의 첫 번째 두 번째 의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결과 영향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왕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재정 확보 방향을 했냐 이렇게 보면 그 가정법 뭐냐면 그 그러니까 집정법 폐지의 의미를 조선 정부의 어떤 재정 확보 정책과 연결시켜서 쓰쇼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수조권 분급과 해소를 통한 토지의 직접적 지배 방식 벗어나서 아까 수치제도의 정비와 제조
제품을 통해서 재정 확보 방향으로 재정 확보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했어. 그래서 재정 확보 방식이 직접적인 방식에서 수치지수 정비의 재평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전환했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중앙 정부는 이제 개간과 매두고 토지 소유 확대가는 양관 지층과 다수의 소규모 자영농부터 부세가 안정적으로 수취하기 위해 부단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조선 전기 때의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조선 전기 때 토지제도는 이 가전법이 주로 나왔어요. 예. 그 앞에서 언급한 직전법이나 간수강급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전법 관련된 내용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 푸셈 사료에 보면 가전법 공포 관련된 사료도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 통을 이제 볼게요. 자, 한 통은 이제 관련 양인 농민대 처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조선 전기 때 양인들, 그리고 공법제도, 그리고 이제, 뭐냐면, 농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농업 생산력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은 예전에 그 농업 생산력 관련된 내용 있죠. 고려 말기와 연결돼서 한번 2차 논술형 시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공법. 이 공법 관련된 내용이 한 세 번 나왔거든. 되게 중요해.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 이 당시 국역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